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뭐 전 세계 문화권 이야기부터 심리학, 과학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목표가 뭐 귀신이 있다 없다 이걸 밝히는 건 아니고요. 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귀신 이야기를 하고 또 믿어왔을까? 그 의미를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귀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요. 단순 미신 이렇게 치부하기엔 그 뿌리가 상당히 깊거든요. 아, 그렇죠. 뭐 죽음에 대한 불안을 좀 덜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 규범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지금도 이 믿음이 꽤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이죠. 맞아요. 여전히 뭐 공포영화 소재로도 계속 쓰이고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뭐랄까 필요 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은 사실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네, 그 문화적인 사례들을 좀 보면요. 이게 진짜 단순한 괴담이 아니구나 싶어요. 예를 들어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딤, 그냥 어떤 사회적인 의무 같은 걸 강조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런 맥락이죠. 또 라틴 아메리카의 라 요로나는 어떻습니까? 전 그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라 요로나. 네. 그건 정말 복합적인 이야기죠. 그냥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뭐 불륜, 식민주의의 아픔, 심지어 어떤 지역의 물 부족 문제까지 와, 이게 하나의 이야기에 다 담긴다는 게. 네, 그렇죠. 그 이야기가 시대나 지역의 어떤 불안 같은 걸 반영하면서 계속 진화하는 거거든요. 태국의 피타이홍도 비슷하고요. 폭력적인 죽음이랑 불교의 업보 사상을 연결짓잖아요. 결국 귀신 이야기는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죠. 거울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혹시 파레이돌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파레이돌리아. 아, 그거 아닌가요? 그 벽 얼룩이나 구름 같은 데서 사람 얼굴 같은 거 보는 거?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무작위한 자극 속에서 익숙한 패턴을 찾으려는 뇌의 경향성인데요. 저도 가끔 밤에 옷걸이 보고 사람인 줄 알고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뇌가 이제 불확실한 정보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의미 있는 패턴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아, 네. 또 다른 심리적인 설명으로는 수면마비가 있습니다. 흔히 가위눌림이라고 하죠. 아, 가위 눌림. 네. 의식은 약간 있는데 몸은 못 움직이는 상태잖아요. 그때 굉장히 생생하고 좀 무서운 환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뭐 누가 방에 있다거나 가슴을 막 누르는 느낌이라거나.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한데요. 근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여러 문화권에서 비슷한 귀신 이야기로 나타나는 걸까요? 와,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브라질의 피사에데이라나 이란의 카부스처럼요. 전 세계적으로 이 수면마비 경험을 어떤 외부의 존재, 뭐 악령 탓으로 돌리는 민담이 놀랄 만큼 비슷하게 나타나요. 와, 정말요? 네. 심지어 북극의 이누이트족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크 망기르니크라고. 이야, 신기하네요. 이게 아마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생리 현상을 우리 뇌가 초자연적인 침입자라는 좀 더 익숙한 이야기 구조로 해석하려는 경향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스스로.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요, 그 특정 장소에 가면 괜히 막 으스스하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을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심리적인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환경적인 거라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학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인간이 들을 수도 없는 아주 낮은 주파수의 소리, 인프라사운드라는 게 있어요. 인프라사운드? 네. 이게 특정 환경에서는 뭐 불안감이나 오한, 심지어는 환영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엔지니어가 자기 실험실에서 자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원인을 찾아봤더니 네. 새로 설치한 환풍기 팬에서 나오는 19Hz 근처의 인프라사운드가 원인이었다. 뭐 이런 사례도 보고된 적 있죠. 와,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그런 영향을 준다고요?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일산화탄소 중독도 있어요. 이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아, 맞아. 위험하죠. 근데 이게 두통이나 혼란, 심지어 환각이나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난방 방식 때문에 이런 중독이 더 잦았을 때는 그 원인을 모르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죠. 아,
아, 실제로 1912년에 어떤 가족이 겪었던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알고 보니까 고장난 난로 때문이었고 그걸 고치니까 싹 사라졌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나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요인이 우리가 흔히 귀신 경험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충분히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네요. 문화적인 배경도 있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뭐 파레이돌리아나 수면마비 같은 거요. 거기다가 인프라사운드나 일산화탄소 같은 환경 요인까지? 네, 맞습니다. 귀신에 대한 믿음이 단순히 믿는다 안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층위가 겹쳐서 만들어진 현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이 진짜 있냐 없냐 이걸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 인간 사회나 심리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기능에 주목하는 게 더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 기능이요. 네, 뭐 죽음 너머에 대한 위안을 주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의 어떤 도덕률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을 거고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라? 안 그럼 귀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거죠. 물론 뭐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만요. 중요한 건 이런 믿음이나 이야기들이 우리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네, 듣고 보니 결국 귀신 이야기는 우리 마음, 그리고 우리 사회를 비춘 일종의 거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귀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위안이나 사회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면요. 그 믿음의 대상, 그러니까 귀신이 객관적으로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과연 그 믿음 자체가 주는 어떤 가치만큼 중요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